이놈들이 알을 품고 있어요. 하나, 둘, 저기 두 년이 들었네. 셋, 넷, 여기에 다섯, 6년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데, 어제 여기서 똥순이하고 청순이 두 마리가 이렇게 품고 있는 걸 내가 병아리 6마리 냈는데, 또 병아리 나왔나 보자. 밤새 병아리 또 나왔나 보자. 나왔으면 똥순이한테 줘야 돼. 원래 똥순이가 다 10개 품고 있었는데 니가 여 들어와가지고 같이 품었잖아. 어디 보자. 응? 애기 또 나왔나 보자. 놓으면 똥순이한테 인계를 해야 돼. 아이고, 둘, 넷, 여섯, 여덟, 9마리. 알 15개를 첫 품고 앉았더니. 얘는 아주 나란히 둘이 품고 있어요. 나란히 둘이. 얘는 몇 개 품었나 보자. 알 몇 개 품었어. 어디 보자. 몇 개 품었나 보자. 아이고, 둘, 넷, 여섯, 여덟. 요건 아주 나란히 품었어요. 나란히. 사이좋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년이 이렇게 품고 있네. 아주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마마. 너는 왜 안 나가고? 아유, 똥순이는 져서 이제 병아리 품고 있어. 여기다 놓고. 니들 다 뛰어나갔어. 참 믿음다. 너는 왜 안 나가? 여 와서 이렇게 안 나가고 있어. 아유, 허리 아파. 닭들이 아주 신이 나서 저 밑에 내려갔어. 신이 났네. 아주 신이 나서. 닭들이 아주 신이 나서 나가서 논다. 아휴, 물도 좀 줘야 되나 어쩌게 되나. 한 3일간 집을 비워놨더니 아주 그냥 병아리가 튀어나와 있고, 어제 물 주긴 했는데 오늘 좀 더 줘야 되나. 아유, 이번 주에 비 온다는데 안 오네. 이렇게 가물어. 응? 이번 주에 비 온다는데 비도 안 오고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이렇게. 오이가 이 깨구리 참외가 살았네. 이제 깨구리 참외가 살았어. 오늘 비가 오고 물을 줘야 자라지. 집을 이거 언제 자라? 이거는 알타리인데. 아유, 어지간히 가물다 요새. 가물으니까 뭐 되는 게 있어야지. 알타리 섞어서 모자 했더니 이건 다 죽었어. 물을 좀 줘야지. 요즘 가물어서 물 안 좀 되는 게 없어. 참외 얘는 많이 자랐네. 참외는 4-4마디에서 이렇게 마디가 이게 1마디, 2마디, 3마디, 4-4마디 하면 여기서 잘라줘야 돼요. 끝순을 잘라줘야 돼요. 도마도하고 반대예요. 도마도는 원수만 기르는데 여기는 서너 마디 끝순을 다 잘라줘야 도마도가 열려요. 잘. 아유, 우리 어머니가 90년 인생을 살고 돌아가셨어요. 생명줄, 그 끈질긴 생명줄 붙들고 계시다가 참 가셨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어머니 그 나갈 때 많이 운 이유가 있죠. 아유, 내 젊은 날은 어머니 잘 모시지 못하고 애들하고 산다고, 먹고 산다고 일하고 애들 돌보고 그냥 어머니를 못했어요. 그래도 10년 전에 우리 집에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우리 집에 온다고 했는데 특히 막내가 그냥 모셔가는 바람에 그때 막 싸우게 됐어요. 엄마 뭐
우리 집에 온다 했다가 또 막내 집에 간다 했다가 엄마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형제들 간에 불화가 좀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잘 해야지. 잘못하면 형제들 간에. 이는 수박이에요. 수박. 불화가 생기더라고. 모든 건 가슴이 묻어가기로 했어요. 형제들한테 이 얘기 해가지고 또 괜히 불안하면은 안 좋으니까 엄마 세상 떠나시니까 가슴이 묻어가려고요. 수박은 이렇게 한 줄만 길러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등인데 수박은 이렇게 한 줄만. 옆순 가지를 어제 와가지고 다 따줬네. 이렇게 옆가지 순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잘라줘야 돼요. 이런 거 아유 밤새 또 막 순이 막 나왔네. 이거 다 잘라줘야 돼. 옆순. 그래야 수박이 잘 달리지. 인바다. 여기 수박 하나 달렸잖아. 여기 하나. 응. 달렸네. 옆순은 다 잘라줘야 하니까. 인생에 그 사람 인생이 참 허망하죠. 90년 세월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허망하대요. 그래도 어머니가 천주교를 젊었을 때 다녔어가지고 제가 한 달 전에 어머니 중부성사 좀 부탁을 했거든요. 성당에. 다행히 어머니 소원대로 살아생긴 소원대로 마지막 중부성사 받고 신자들의 기도 속에 축복 속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천주교 묘지에 묻으시고 어머니 마지막 소원은 이루셨네요. 살아서 고생은 하셨겠지만 아유 어머니가 그냥 얼마나 누워서 고생을 하셨는지 장례 지도사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뼈만 앙상하게 많고 약간 욕청도 좀 있고 한쪽 다리가 휘었다더라고요. 이게 작년인가 요양원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고 했는데 그때 괜찮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금실을 하니까 대퇴골에 금이 가고 장례 지도사 말로는 한쪽 다리가 휘어졌다거든요. 어머니가 넘어지시면서 누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봐. 그 대퇴골에 금 간 거를 그때는 발견이 안 됐대요. 한 1년 전에는. 근데 이번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그좀 아픕니다. 노인들은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나봐요. 그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말을 못하고. 에휴, 나이 먹으면 애기처럼 자기 축구인가 근황이 없어요. 막내 동생이 모셔가서 한 5년 동안 살다가 흡연을 못 가리니까 이제 요양 가셨는데 치매도 오고. 이거는 쌈채소예요. 쌈채소. 이번에 어머니 장례식장 갈 때 막내 동생 식당에 그냥 한 보따리 따다 갖다 줬어요. 아이들이랑 고기 싸서 먹으라고. 아우기 씨가 나오네.
고추. 고추. 이거는 도마도 많이 달리죠. 이거는 큰 도마도인가 보다. 방울이 아니고. 상추 이쁘게 많이 올랐네. 어제 뭐 저녁에 물 한번 주긴 했는데, 한 번 더. 참 인생이 이렇게 허망해요. 자식 어릴 때는 나 먹고 산다고 내 자식 돌본다고 부모님 제대로 못 돌보고, 그래도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안양 계실 때 참 우리 애기들 데리고 올라가고 하긴 했었는데,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그게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가는 건데, 살았을 때 사람들끼리 잘 지내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다가 세상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나이 먹을수록 정신을 잘 가다듬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정신 해이해지고 판단 잘못하면 그냥 인생이 구겨질 수도 있으니까. 아유, 어머니가 좀 건강히 살았어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서 이제 의지할 때도 없고, 막내딸 의지하려고 갔거든. 거기 애기 딸 3명인데 위에 딸 2을 어머니가 어릴 때 키워줬어요. 조카들 어릴 때 엄마가 키워주고 애기 기저귀 살짝 우유 먹이고 키웠어요. 왜냐면 동생이 장사했으니까. 에휴, 그래도 어머니가 마지막에 삶은 자식 위해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긴 했는데,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고 정신도 안 좋아지니까 옆 사람들 고생도 했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했어 그렇지. 우리 동생도 장사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엄마까지 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추가 뭐 달리네. 고추가 이제 막 달려 이렇게. 요즘에서 보니까 고추가 제법 막 달리는데. 아이고. 고추가 꽃 피고 이제 막 달리기 시작을 해요. 아무래도 물 주니까. 물새가 좀 많이 나올래나? 호박, 이건 호박이에요, 호박. 저거는 고구마.
아이고, 고구마 아주 벌써부터 두더지가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두더지가 파기 시작해서 이 위에다 약을 살짝 좀 뿌려줬어요. 토양살충제. 아이고, 미리 뿌리고 심어야 된다는데 안 했더니 유기농 하려고 두더지들이 막 벌써 굴 파기 시작했더라고. 그럼 아주 고구마 다 빼먹거든. 두더지들이 안 오는 데를 다 타더라고. 타댔지도. 하여튼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어요. 어머니가 10년 전에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더라고. 전세금도 저기 주인이 올려달라 샀고, 또 집을 얻으려니 노인네라 아마 집을 안 줬는가. 제가 올라가서 얻어드릴까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혼자 살기 싫다고 자식 집에 가서 살란다고 우리 집에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셨는데 제가 담배 피는 걸 싫어하니까 엄마가 담배 끊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홍삼 2박스를 우리 집에 갖다 놓으래. 내려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우리 집은 시골이 집이니까 와서 며칠 동안 살아보시고 결정하세요. 괜히 사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그거 하니까. 그랬더니 아유 이제 오대 갈 데 없으니까 너희 집에 가겠다. 그때 우리 딸도 있었거든. 세레나. 그래서 내가 아이 그러시라고 그랬는데 에휴, 그리고 엄마가 그때 매달 30 기억하는 게 30일 날 이제 전세금을 이제 빼니까 와서 이제 돈도 받아가고 오라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엄마 한 20년 전에 엄마가 전세로 살았는데 20년 전에 제가 그때 돈 좀 벌고 할 때예요. 전화 왔더라고요. 어느 날 저기 주인이 전세금을 1,000만원 2천만원인데 3천만원 올려달라고 그런다고. 안 그러면 집 내놓으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전세 구하기도 힘드니까 나중에 전세금을 나를 줄 테니까 1,000만원만 빌려달래. 20년 전에 20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그때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전날 통장으로 어머니 안양에 계셨거든. 3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다음날 700만원을 붙여줬어요. 엄마가 또 뭐 그 전세금을 나중에 나를 뺄 때는 준다고 했어. 그래서 아마 엄마가 우리 집에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세금 나를 주고. 아니 그런데 어느 날 막내 동생이 전화 왔더라고. 형제들하고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자기 집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엄마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다 그랬더니 오빠랑 언니랑 둘째 동생이랑 이혼을 했대나? 결정이 났다고 이래버리길래 제가 화를 막 냈어요. 아니 나도 형제인데 왜 나하고는 이혼 안 하고 너들끼리 이혼해서 엄마를 네 집에 모시기를 하냐. 너는 장사도 하고 힘든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다. 엄마는 원했다 그랬더니 아예 아니래요. 저희 집에 오기를 다시 하셨다고. 아마 형제들이 얘기를 했나봐요. 막내 동생 집에 가는 게 낫겠다. 근데 걔는 뭐 장사하고 있었거든. 음식 장사해서 엄마 모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었던 거 알았고.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엄마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엄마가 정신이 있고 전세금이라도 있고 하니까 형제들이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모셔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리고 엄마가 내려가신 후에 손녀 학교 갔다 오면 밥도
쌀도 씻어서 밥도 차려주고 한다더라고. 그러지 않고 그때 뭐 엄마가 뭐 대소변 못 가려고 해서 모셔갔겠어요. 솔직히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거는 근대예요, 근대. 근대도 물 좀 줘야지. 이거는 오이. 근데 그때 내가 속이 속상했어요. 형제 나는 빼놓고 이 누나 안 하고 우리 집에 온다고 했는데 엄마 마음을 싹 돌려서 막내 동생 집에 가게 했더라고.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30일 날 전세를 뺀다더니 29일 날 막내가 자기 시동생 데리고 올라와서 전세금 싹 빼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저기 대구 영천으로. 그때 무지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1000만원을 빌려줬다 오래전에. 그랬더니 인정을 안 하더라고, 동생들이. 혹시 언니가 빌린 거 아니냐, 빌려서 갚은 거 아니냐 이래서 하면서 내가 통장에 보내준 증거까지 보내줬는데도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때 동생이 엄마 전화를 바꿔줬거든. 엄마도 딱 잡아떼더라고. 빌려간 적 없다고. 참 그래서 내가 그래 엄마를 모시고 가기로 했으니 내가 꼭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인정만 해달라고. 언니가 그렇게 엄마 전세금 보태줬다는 거 그거 듣고 싶었는데 끝내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나는 그냥 인정만 받고 싶었어요. 엄마를 도와준 적이 있다. 그때는 엄마가 빌려달라 해서 내가 준 거거든. 참 형제들도 모르겠어. CCM 질투가 많아요. 엄마가 나를 많이 사랑했다 그러고 근데 또 이러고 엄마가 나를 많이 사랑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엄마가 살아 생전에 전세금은 저 준다고 얘기를 자꾸 하고 다녔대요, 형제들한테. 근데 형제들이 싫어하더라고. 자기들도 자식인데 왜 나를 준다 그러냐고. 둘째 언니도 싫어하고. 그 이유가 다 있었거든. 그러니까 돈 그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자식들이 이간 난다니까. 부모가 자식을 너무 한 자식을 편애하고 좋아하는 것 같으면 싫어요. 자식들이라는 게 질투 있어서. 하여튼 뭐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엄마를 내가 자주 못 가고 멀어서 나도 직장 다니니까 1년에 한 2번씩 내려가서 보면 여행 보사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원래 어머니가 자기 몸을 잘 챙겼어요. 70대부터 치매 예방약도 챙겨 잡수고 병원 가서 스스로 의사가 먹으라 그랬다고 뭐 심장약, 저혈압약 이런 걸 잡수거든. 근데 살도 통통하게 있었는데 아유 몇 년 후에 보니까 엄마가 바짝바짝 마르더라고. 노화가 와서 그런가 왜 그런가 이상다 했는데, 엄마는 나라에서 돈이 나왔어요. 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요양보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돈이 딱 나오면 그때 자식한테 신세 안 지려고 반값조로 월세 반값조로 줬다더라고. 요양보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다달이 그 돈이 나올 때쯤 되면 타오라고 도장하고 통장을 준대, 요양보호사한테.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커피 200개짜리 딱 한 통 사고, 그리고 딸내미한테 눈치 안 보이려고 딱 반값으로 뭐 한 30만원이나 줬대도 하더라고. 요양보호사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가끔씩 만두도 사오라 그래서 요양보호사랑 먹고. 처음에 그런 대로 엄마의 생각대로 살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인가 요양보호사의 정언에 의하면 어느 날부터 엄마가 자꾸 이부자리 밑에 넣어놓은 내 돈이 없어졌다고 그런대야. 근데 그거를 치매가 왔다고 얘기하더라고. 노인네가 치매가 와가지고 자꾸 돈이 없어진다고. 진짜 이부자리 밑에 남은 돈을 넣어놓은 게 없어진 건지 뭐 진짜 치매에 와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현장이 없었어.
치매 왔다고. 뭐 우리 동생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치매가 와갔는지 자꾸 언니야 돈이 없어졌다 그런다고. 그래서 진짜 치매가 왔나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여하튼 간에 엄마가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엄마가 예전에 담배도 한 대씩 피고 했는데 못 끊었고, 아니 노인네 그런데 이제 그 원래 그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 옆에 살다가 아파트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나봐. 엄마가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화장실을 이제 위치를 분간을 못해서 그냥 오줌 대소변을 못 가리고 아무 때나 싸고 이랬나봐. 그래서 아마 요양원에 가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리고 한번 바깥에 나오면은 집을 못 찾아간대요. 나오기는 잘 나오는데. 그러면 경찰서에 자꾸 전화하고 그러니까 동생도 장사는 가야 되고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문을 바깥에서 잠궈 놓고 가버리고, 깻잎 좀 봐라. 그러니까 이제 노인네가 스트레스가 더 많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해서 아마 심해진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내려가시고 나서 한 2, 3년 후인가 경찰서에서 전화 왔더라고. 영천 경찰서. 어디 경찰서냐 했더니 영천 역전에 있는 경찰서래. 근데 할머니가 쪽지를 들고 와가지고 내한테 전화를 걸어달라 한 거예요. 나한테로. 나는 이제 멀잖아요. 한 3시간 걸리고 자동차로. 근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고 있었는지 이제 동생 집에서 몰래 나와가지고 나를 찾아오려 했나봐. 그때만 해도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내가 엄마한테 전세금 빌려준 것도 인정 안 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았는데 엄마가 아유 그 10대 생각하고 내가 엄청 울었어요. 내 장례 때. 엄마 장례식 때. 왜 울었냐면 엄마가 이제 막내 동생을 믿고 내려가서 보니 살아보니 어렸거든. 뭐 요양보호사 정원에 의하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외손녀들이 친손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아유 할머니가 그렇게 싫어한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 어릴 때 할머니가 다 그 애들 대변 놓은 거 기저귀 오줌 놓은 거 다 갈아주고 우유병 먹이고 지 엄마 대신에 키워줬는데도 애기들이 모르는 건지 아니면 할머니가 정신없는 짓 하니 귀찮아서 그런 건지 뭐 애기들이 뭐 좋아할 일 없겠, 다 큰 애들이 좋아할 일 없겠죠. 아휴. 근데 엄마가 이제 판단을 동생네 집으로 가기로 했고 형제들이 또 막 부축해서 가기로 했는데 가서 보니 안 맞았는지 우리 집으로 올라가 탈출을 시도를 한 것 같아요. 노인네가 마지막으로 내 핸드폰 전화번호를 손에 꼭 쥐고 영천 역전 경찰서까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역전까지 와서 기차 타고 가려고 했는데 또 엄두가 안 나니까 표도 못 사고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 경찰서로 인계를 해준 것 같은데 노인네라 80 노인네라 집 나온 줄 알고. 그게 나이 먹으면 애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외면을 했어요. 동생이 이미 다 모셔갖고 전세금 빼가 갔는데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때 상황이 나도 직장 다니고 애들하고 살기 힘들었어.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야 영천 경찰서 있단다. 웬일이냐. 저기 왜 내한테로 전화 왔네. 경찰서 써? 그랬더니 걔가 알았다고 엄마가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환장했다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아마 문을 잠궈버린 것 같아요. 아파트 문을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 노인네는 이제 우울증 치매가 더 심하게 온 거지. 더 심하게 온 거지 노인네가. 응? 더 심하게 온 거야. 더 심하게 와가지고
아휴. 내가 그때 예면하보다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도 판단을 잘 하셔야지. 가셨는데 보니까 힘드니까 나한테 SS를 보내고 우리 집에 오려고 한 것 같은데. 에휴, 그때 생각하고 많이 울었어요. 이번에 내가 도와주지 못한 거. 엄마 때문에 동생들하고도 애들 다투고 그냥. 동생들이 언니 말을 신뢰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나도 속상해가지고 네가 모셔갔으면 끝까지 책임지라고 했거든. 나 없는 동안 3일 동안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 아, 뺑아리들 나와. 아이고 나와. 아유, 좋다. 아침 문 열어주니까 좋아가지고 다 뛰나오네. 얼마나 얘들 나오고 싶었으면 저 밑으로 다 뛰 내려갔다. 에휴, 내가 없는 사이에. 그나저나 우리 애기 병아리들은 햇병아리 어떻게, 엄마, 어제 저기 무슨 나물이야? 먹었나 안 먹었나? 애기들 저 6마리 나온 거. 여기다 가져놨네, 얘들. 애기들 잘 있나? 아이고, 큰년은 또 똥을 허절바라게 쌌나 보다. 응? 밥을 먹나, 애기들이? 응? 응? 밥을 좀 먹었어? 어디 보자. 아이고, 큰년. 어디 보자. 아, 찢기는. 어머, 찢고 난리여. 똥을 허접을하게 쌌어, 허접을. 이 나와봐. 아유. 똥을 허접을하게 싸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응? 물 좀 줘야 되겠다. 아유, 애미가 내가 똥을 어지간히 쌌네. 야, 밥 먹자. 아가들. 야, 밥 먹어. 밥 먹어. 애기들 밥 먹어, 이제 왔어. 밥 먹어, 이제 너들. 야, 밥 먹어. 애기들 밥 먹어. 야, 뱀들. 밥 먹자. 찍지마, 좀 찍지마. 찌고지라래, 찌고땡. 야, 먹어, 얼른 들어가서 먹어. 빨리 밥 먹어. 이리 와서 먹어. 동순이 벼슬 좀 봐라. 다 이그러져가지고. 애기들도 밥을 못 먹어. 애기들. 내가 어디 한 3일 갔다 왔더니 똥순이가 병아리 6마리를 재연부화 시켰어요. 아유, 똥순이가 아주 그냥 애기 또 나온 날 가봐야 되겠다.